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시장에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20대, 30대 청년들은요, 부동산을 흔히 이렇게들 말을 하죠. 부동산은 미쳤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본다면 좀, 마음 한구석이 좀 씁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40대, 50대에 내 직장만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요. 지금 20대, 30대들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입장에서 빨리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자취를 하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20대, 30대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들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취업이 안 돼요. 일할 기회조차도 계속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입사원들, 뭐 대졸이 됐든 고졸이 됐든 많이 안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식당이라도 가면 되지. 식당도 장사가 안 돼서 안 뽑아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기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럼 장사를 하면 되겠지. 사업을 해라. 뭐 꿈과 희망을 가져라. 사업을 해라.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실정이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소득격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지 뭐 소득격차를 말하죠. 취업도 안 되는데 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20대, 30대들은요. 취업도 안 돼, 장사도 안 돼.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니 그냥 재테크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한국 경제의 뉴스 제목이죠. 2030 세대 서울 부동산 큰 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신문에 서울 2030 부동산 주 고객층 부상, 이런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서 발표한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생애 처음 부동산을 구입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2030 세대가요, 무려 61.2%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 뭐 아파트가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 주택이 됐든 이러한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연령대, 그 연령대가 20대, 30대가요 무려 61.2%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를 좀 더 자세히 20대, 30대 청년층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요래요.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만 15세에서 39세의 국민 총 3,5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 청년 사회 경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 자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 생활, 부동산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20대, 30대들은 현재의 집값이 적정한가? 현재의 집값이 마음에 드냐? 이 질문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46.5%,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38.7%, 합쳐가지고 85.2%가 현재의 집값은 적정하지 않다, 즉 집값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5.2%라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3.1%,
매우 그렇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0.4%라는 거죠. 아마 0.4% 속에 다주택자들의 그 자녀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는 답변이 52.5%, 매우 그렇다,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 16.1%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집은 필요하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젊은 층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집이 필요한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세 번째로 보면 자산 증식 및 보존을 위해서. 그래요. 요즘 20대하고 30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집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 공간, 이런 공간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산 증식 및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치고 싶어요. 네 번째로 본다면 자기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요.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싹 달라보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뭐 여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본다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프죠. 못 하나 박는 것도 조심스러워.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들이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부동산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점은 이래요. 현재 20대, 30대들은 과거의 20대, 30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20대, 30대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없었다면 현재의 20대, 30대들은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 또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즉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앞으로 미래에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 대기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기존의 매수 주체자, 또 기존의 매수 대기자들은 주로 40대, 50대였다면 이제는요, 20대부터 50대가 부동산 투자의 매수 주체가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자가 이처럼 증가됨으로써 수요와 공급법칙상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스까지 발생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내가 집을 구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아마 이 부분도 부동산 미래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주거 선택의 1순위, 뭐니 해도 돈이겠죠. 그래요. 아니 실제적으로 가진 돈이 많다면 좋은 집에 갈 것이고, 가진 돈이 적다면 좀 나쁜 집에 가야 되는 거, 이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많으면 강남으로 가도 돼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강북으로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돈을 제외하고,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순위, 1순위는 뭐니 해도 주택 위치라는 거죠. 즉 교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역세권을 선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주거 비용이죠. 관리비나 가스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곳,
그런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보면 주택 유형이겠죠. 단독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빌라냐, 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보면 주거 환경이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주택 상태죠. 여섯 번째로 보면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놀라워요. 20대, 30대들이 주거 선택할 때 이유 중에 하나, 향후에 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주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무서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자, 아무튼 2030의 실거주 목적 주택의 핵심을 놓고 본다면 역세권을 선호하고 소형 평수를 선호하고 공동주택, 또한 주거 환경,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좀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부는 청년 청대를 위해서, 즉 2030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요, 청년 주택 공급 확대에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또한 청년을 위한 장기 모기 상품, 요거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월세 지원이 됐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 이자에 대해서 좀 보존해주는 이러한 주거비 지원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좀 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는 부동산의 미래. 어때요, 여러분? 지금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중반까지 부동산에 대한, 집에 대한 의식 조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부동산의 미래가 조금은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부동산의 수요층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2030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